자, 이제 21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도 문제인데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등기라고 있다면 세 가지가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고요. 둘째,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받고요. 셋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증이죠. 이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이 물론 뭐죠? 깨질 거고요. 그 외에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첫째,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사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고요. 두 번째, 보존 등기 전에 만약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그것도 추정이 깨져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추정은 깨지지 않아요. 이게 등기 추정력의 내용이 전부예요. 그다음 또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가등기가 결합되어 있네요. 자, 가등기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 가등기라 하더라도 첫째,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둘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가등기자에게는 뭔가 청구권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다만 가등기에 의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뭘 해줘요? 순위를 보존해준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후순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순위는 소급이 돼요. 순위는 보존이 되지만 물권 변동의 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 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 때라는 것까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자고요. 틀린 것을 찾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 누구한테도요? 전 권리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어요.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 우리 판례는 그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됐더라도 물권은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그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으니까요. 4번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행의 태형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요? 추정을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만으로도 추정이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깨지는 것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없습니까?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2번입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야. 한 90% 이상.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물권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종류가 세 가지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은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이 정도 개념이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둘째,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직간접을 불문하는데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오히려 간접 점유자인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고 직접 점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같이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첫째, 침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세 번째,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년은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2번,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자,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필요하다.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3번,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합니다.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라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 사실상 지배라고 있지만 점유자가 아닌 사람이 누군 거죠? 점유 보조자인 거죠.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자,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이미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침해자에게 뭐는 필요한 거죠?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예를 들었죠.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어요. 근데 그 옥상에 널어놓은 런닝이 바람에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저는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 저는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아줌마는 상대방인 거죠? 침해자인 거죠? 왜 그 아줌마가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인 거예요? 제 런닝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바람이 불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제 런닝 돌려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뭐만요?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가 러닝을 널어놨더니 그 옆집 아줌마가 제 러닝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 러닝을 훔쳐간 거였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한테 제 러닝 내놔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23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 18회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이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18회 문제를 선택한 것이지 18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온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사례인 거죠. 보자고요. 갑 앞에 등기된 것을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한테 한 번 더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FM입니다.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것이지 물권은 없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FM인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이때도 무엇을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원의 합의에서 잊지 말 것은 요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보자고요. 1번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X예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적극적 권리 행사 일환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고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2번 갑이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X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되면 합의가 있든 없든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3번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어요. 그러면 갑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는 말이지 갑이 뭐 했다는 말은 없어요? 동의했다는 말은 없는 거죠. 누구의 동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의 동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해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FM으로 병이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에 받아야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갑을병 전원의 합의하에 갑이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병을 매매 등사자로 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하다. X에. 이때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24번 문제입니다. 일단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점유자는 추정받아요. 네 가지죠. 소유의 의사를 추정받고요. 선의, 평온, 공연함을 추정받죠. 뭐는 추정받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아요. 일단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한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곳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4번 보시면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조심할 것은 과실인데 일단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수취한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의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해야 돼요. 조심할 것은 대가라도 변상하려면 그 악의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자고요.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다시 한번요. 잘못 없이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실 없이 과실이죠.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려면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실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잘못 없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만 아울러 주장할 때 합산해서 주장할 때는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인 경우 모두 고른 것은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 사람이 임도차든 사용대차든 다 뭐가 되죠? 타주 점유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억. 타인 토지 위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는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분묘 기지권이 뭔가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 기지권입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것도 땅 빌린 거예요. 따라서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인 거죠. 니은번. 자,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왜? 빌려 쓰는 얘기죠. 근데 항상 그러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파트 임차인인데 집주인과 만나가지고 새롭게 다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저는 매수니까 저의 점유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저 이 집 제가 가질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쫓겨나겠죠?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니까 이때도 타주가 아니라 뭐예요? 자주인 거예요. 니은번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입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지만
새롭게 매매 계약을 했다. 새로운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타주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자주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니은은 타주가 아니에요. 디귿번 소유의 권한이 불명한 점유자는 자주예요. 왜냐하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물 뭐 받냐면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리을번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팔려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매매 계약했어요? 갖기 싫어서.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은 더 이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미음번인데, 자, 일단 미음번 생각해 보자고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어요. 일단 요 15회 때는 매매 계약이니까 자주 점유다 해서 답을 뭐죠? 1번으로 해가지고 기억 리을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근데 미음번도 만약에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매수를 했다면 뭐로 볼 수 있어요? 타주 점유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음번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억, 리을, 미음은 없어요. 그죠? 기억, 리을, 미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1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은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넣어놨는데, 항상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두세 문제씩 문제가 잘못됐다, 복수정답이다 이런 논란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한두 문제 구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애는 구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짜 오류면 구제를 해주고 오류가 아니면 구제 안 해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해보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적게 합격한 애는 구제해줘요. 몇 문제. 그냥 합격자 수를 맞추려고요. 근데 좀 많이 붙으면은 아무리 문제가 잘못됐고 오류가 있더라도 뭐 하진 않아요? 구제를 해주지 않아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8까지 말씀 안 드렸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을 몇 번으로요? 1번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이런 문제가 40문제는 여러분한테 한두 문제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고요. 충격받지 마시고 가장 답인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답은 뭐죠? 1번이 맞고,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억은 타주 점유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 타주 점유입니다. 왜요? 매매 계약한 후 매도인의 점유는 뭐죠? 타주 점유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미음인데 남의 땅을 샀다. 그럼 매수다. 매매니까 일단 뭐죠? 자주 점유이긴 한데 문제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했기 때문에 명백히 이것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한다면 기억, 리을, 미음 이 세 가지가 타주 점유인데 기억, 리을, 미음이 없으니까 답은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죠?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디귿벗은 명백히 뭐죠? 자주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만 답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6번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매매 계약을 하고 점유를 이전 받았죠.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점유자, 회복자에서 점유자를 임차인, 전세권자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된다. 누구를 들어가야 돼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보통 뭐 노숙자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뭐죠? 가장 전형적인 것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받고 점유하는데 실제로 그 매매 계약이 무효여서 돌려주는 경우에 점유자 회복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옳은 걸 찾는데 1번 을이 악의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X.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돼요. 2번 선이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이어서 과실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선이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요. 5번 을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X예요.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반환 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은 지출한 때가 아니라 반환 시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답이 되네요. 요 형태의 문제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형해서 나올 거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소유권에 관한 데에서는 잘 나오는 게 뭐냐? 27번 주의소유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9번 뭐죠? 취득시효가 잘 나오고요. 28번 그 다음에 29번 해가지고 공동소유 공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의토유 통행권, 취득시효, 공유에서 한 문제, 세 문제는 반드시 내고요. 나머지 것들 기타 해가지고 뭐 부합이다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주의토유 통행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옳은 걸 찾는 게죠. 1번 주의토유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주의토유 통행권은 뭐예요? 갇힌 땅인 거죠. 맹지인 거죠. 그래서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주의토유 통행권이고요. 기본적 내용은 뭐냐면 땅 소유자가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못 다니게 막는다면 담장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뭐죠?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네요.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통행권을 취득한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일단 주의토유 통행권이 인정되면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수화 방법으로 통행하되 무엇을요?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은 원칙이죠. 다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째,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이죠. 일부 양도나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 토지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고요.
4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긴 한데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의투기 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돼요. 5번 주의투기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나중에라도 길이 만들어지면 공로가 개설되면 기존의 주의투기 통행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자, 28번입니다. 취득시효죠.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허시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20년이 넘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아직 등기란에서 소유권이 없지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도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A는 매매를 원인으로 B의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취득시효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따라서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1일 시효로 소멸한다. X.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X예요. 자주 점유임을 추정을 받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까지 일단 끊어보자고요. 자, 이 10년이 되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년이 되기 전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요.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년이 되기 전이죠. 따라서 A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C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팔아먹은 거죠? 취득시효 완성자인 A가 팔아먹은 거죠. 자, 조심할 것은 자, 일단 A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D에게 양도하는 것도 채권인 거예요. 따라 D는 직접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A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 왜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가등기가 됐더라도 A는 영향을 받지 않겠죠. 가등기 상태에서는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까다로운 듯하고 뭐 기본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취득 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쟁점이고요. 따라서 이런 논리가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요?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라는 점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질문들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등기에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됐어요. 그 말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갑이 네 등기 잘못됐으니까 네 등기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을의 지분은 정확히 잘 되어 있는 거니까 을은 뭐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줄 법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인 거예요. 왜요? 을의 등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 있고 요 제3자 명의 등기는 뭐죠? 이해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의 공유 지분도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 토지의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뭐로 바꾸라고요? 자동차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맨날 갑이 혼자 타고 다닌다면 반 2분의 1 지분을 가진 을도 갑에게 나도 좀 타자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는 질문이죠. 3번 갑과 을의 X토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이걸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하고 두 가지 명칭을 쓰는데 일단 결론은 뭔가요? 내부적으로는 갑과 을끼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는 거고요. 제3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이 토지를 뭐 하는 거냐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다면 갑을끼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을의 입장에서 갑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따라서 을은 그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을 묻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1번과 5번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확실하게 먼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3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맞네요.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가장 공작물을 나무로 말씀드려 볼까요? 자,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이 되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토지에 뭐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전신주를 박았어요. 그러면 그 전신주는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죠. 공작물. 근데 만약에 그 전신주를 뽑은 사람이 지상권이 있다면, 권한이 있다면 그 토지에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이런 지상권의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는 자유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조심할 것은 여기에 수목이 들어가게 되면 X가 되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자, 이거는 뭐죠? 우리가 관행적으로 나대지 빈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 은행은 반드시 그 토지에다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설정합니다. 왜요? 건물 못 짓게 하려고요. 건물 지면 땅값이 뭐죠? 떨어지니까요. 이거 우리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고요. 이 지상권은 결국 뭐예요? 담보 목적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뭐죠? 소멸해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31번부터는 다음 강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